네, 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화학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진고등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화학원 내신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 범위는 이제 3단원 전체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의 시험 범위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시험이고요. 대진고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난이도 자체는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원 내용 자체가 워낙에 쉬운 것도 맞지만 이제 좀 문제를 내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좀 귀찮은 문제들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진고가 이제 계속해서 가리 가면 갈수록 이제 화학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올해는 조금 쉽게 내시는 것으로 좀 목표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단원 자체도 굉장히 무난하고 쉽게 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 정도의 무난한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시험이 조금 독특했던 게 이제 기출 위주로 내는 게 이제 대진고의 시험이었는데요. 혹은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이제 선생님들 입맛에 바꿔서 유형을 이렇게 내주시는 게 대진고의 시험이었으나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의 기반이 아니라 좀 교과서에서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기본 개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조금 많이 내신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가 조금 쉬운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예시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적힌 내용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은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대진고의 시험 대비가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문항 분서들을 조금 했었지만 그렇게 많은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 이제 문항수가 조금 적은 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재밌는 점은 한두 문제씩은 꼭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 3점 문항에서 꼭 내시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수능 특강 3점 문제가 그나마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로서 조금 내시는 것 같은데 3단원이 워낙에 쉬워서 그렇게까지는 변별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짚어놓은 문항들이 이제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 문항 난이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나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요 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 특강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3점짜리 문항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결합의 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성에 대한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요. 조금 당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유형도 역시 전형적인 3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제시된 문항들을 통해서 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이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출을 통해서 조금 반복 숙달을 하셨다면은 요거를 찾는 데는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요게 한 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제에 대한 조건들을 통해서 어떤 분자인지 경우의 수가 되는 친구들을 다 적어내면서 빠르게 비교 분석해 주시면은 무난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3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원 자체가 워낙에 쉬워서 딱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이제 꼼꼼하게 개념을 마무리 짓느냐 이런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이제 대강대강 외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제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돈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들에 대한 특징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자주 나오는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 숫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암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훨씬 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단원이 이제 워낙에 쉽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지만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뭐 등급급도 같이 올라서 등급은 이제 안 오르게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3단원이 좀 무난하게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요. 4단원 2학기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죠. 4단원 부분은 무조건 이제 좀 어렵게 낼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왜냐면 이제 3단원 부분에서 등급을 이제 완벽하게 가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4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 내용 자체가 1단원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3단원에서는 쉬웠던 만큼 방심하지 말고 4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신 분석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